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예정된 미래, 이현운 지음 파지트에서 22년 9월 9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이고 국제경제학자입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을 한 권 읽고 싶었습니다. 부제로 달린 4가지 뉴노멀과 제4의 길에서 저자가 제4의 길로 어떤 제안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3부로 되어 있고 제1부 예정된 미래, 4가지 뉴노멀, 제2부 뉴 이코노믹스, 제3부 담대한 전환. 그럼 저자가 말하는 4가지 뉴노멀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볼까요? 우리가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디지털 혁명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의 역사 중에서 1000년 전에 일어난 농업혁명,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혁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디지털 혁명이고 이로써 인류는 호모 디지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20-30여 년 전부터 이미 씨앗이 뿌려져 조금씩 싹이 돋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단번에 도약 단계로 진입했다. 두 번째, 미래에 예정된 특징은 인류가 전례 없는 노인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디지털 기술이 나노기술 생명공학과 융합되면서 보건의료 수준이 더욱 높아져서 20-30년쯤 후에는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 90세에 이를 것이다. 이는 평균 수명이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 많은 사람들은 100세 이상을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 양극화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산업혁명 초중반 시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과 부의 형평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맞물려 기술 발전이 더욱 빨라지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혁명으로 기술 발전은 더욱 빨라지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디지털 계급과 아날로그 계급으로 나뉘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사회 전반에 깊게 나타날 것이다. 마치 설국 열차의 앞칸에서 디지털 기술의 온갖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계급과 달리 아날로그 계급은 뒷칸에서 예전보다도 못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는 기후변화가 이제 학자나 환경운동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19세기 이전에 비해 지구상의 평균 기온이 섭씨 1.1도씩 상승했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섭씨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인류가 만든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 재앙을 경험했고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이 책은 단순히 4가지 뉴노멀을 각각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4가지 뉴노멀이 과거 1만 년 전 시작한 농업혁명 이래 이어온 일련의 역사적 현실이며 모든 시간표가 정해진 예정된 미래라는 것이다. 또한 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거대한 가속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모두가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오늘의 인류는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다시 신의 심판을 받을지는 온전히 인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책의 2부에서는 디지털 혁명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현실을 경제학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환경 파괴, 기후위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포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경제학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 혹은 신자유주의 정도로는 답이 안 나온다. 케인즈와 동시대를 살았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슌페터가 강조했던 창조적 파괴가 기업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시대이다. 그럼 저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경제학 원론의 목차를 한번 볼까요? 제1편 사회적 후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 이 안에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후생, 인구와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성장,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장이 들어있고요. 제2편 미시경제, 그 안에는 소비자 선택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의 작동 원리, 시장과 사회적 후생, 시장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 제3편 거시경제에서는 화폐와 물가, 실업,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들어있습니다. 제4편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경제학 원론의 내용이 바뀔 날이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3부에서는 제4의 길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제1의 길은 초기 자본주의부터 신자유주의에 이르는 길이다. 제2의 길은 구소련의 실험이 보여주었듯이 실패로 끝난 독재 사회주의의 길이다. 제3의 길은 중도 우파의 정책과 중도 좌파의 정책을 종합하는 중도주의적 길이다. 여기에서는 중간 시민계급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반짝 시도되었던 제3의 길은 생태환경과 기후위기 문제를 포용하지 못했다. 한편 최근 관심받고 있는 탈성장주의는 생태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성장은 무조건 멈추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4의 길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실패로 끝난 전통적 사회주의도 아니며 생태환경의 가치를 포용하지 못한 제3의 길도 아니고 탈성장주의도 아니다. 제4의 길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사는 인류 모두가 지속 가능한 행복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과연 이런 길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자는 먼저 우리가 담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선하게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인 것이다. 만일 선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소작인인 인간을 없애버리겠다고 분명히 경고한다.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3가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만물의 청지기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 텐데 이와는 정반대로 살아온 것이다. 유럽과 미국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뿌리로 하고 있는 문화권이라면 아시아는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를 뿌리로 하고 있는 문화권이다. 저자는 인류가 담대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서구와 동양 사상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제4의 길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참 발전, 그리고 이 비전의 3대 목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한다. 요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 개념은 1987년 유엔의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가 발행한 우리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혁명을 적극 포용해서 건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GDP로 경제 지표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생산 총액에서 오염에 따른 총 비용을 감액한 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 참 성장 지표로 나타내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를 전복하려 하는 대신 현재의 사회 시스템을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개선해 나가는 사회이다. 아울러 디지털 혁명을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함께 만들고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인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온실가스 중 79%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제4의 길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3개의 목표들 중에서 2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윈윈 성장 전략을 추구한다. 첫 번째는 포용적 참 성장이고 두 번째는 녹색 참 성장이다. 포용적 성장은 결과의 형평성보다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녹색 참 성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책을 읽고 난 저의 소감은 이 제안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4가지 뉴 노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